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IT 전문가시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달 전에 할리우드의 63년 만의 파업, 즉 AI 때문에 네네. 작가들부터 배우들까지 예. 다 큰일 났다. 예. 해서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파업 아직 중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사이에도 일자리가 되게 많이 없어졌답니다. 아, 파업을 하는 중에도. 그 중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어질 것 같아서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럼 영화제 할 때도 보니까 진짜 기념사진 그 배우들이 딱 그 이렇게 백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뒤에 자기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앞에서 사진만 딱 찍고 예. 그냥 다 귀가 네네네. 영화제에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예. 자, 벌써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영향을 헐리우드가 맨 앞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네. 예. 머지않아 우리한테도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클라우드 전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사실상 접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정부가 디지털 정부 기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계획을 수행할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네.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맞춰서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용 계획을 새로 짜겠다. 그걸 맡아달라. 이런 건데 업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클라우드 전환을 접는 마지막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전환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죠. 예. 일단 이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접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예산들 살펴보면 이미 조짐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 공공 클라우드가 행안부 소관인데요. 원래 행안부 계획이 2025년까지 5년 동안 예산 8,6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네. 모든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올해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계획 예산이 애초 계획이 1,750억이었는데 300억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지난번에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되는 그 나이스 오류 있었잖아요, 교육부. 네. 그 나이스 하나 예산이 2,824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전체 공공정보 시스템을 전환하는데 예산이 300억대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적은 건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민관이 협의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도 작년 2월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어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클라우드 정책이 거의 끝이 났다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사이킥 박태웅 특수통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소위 클라우드 정책, 공공부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이 접었다. 예, 거의 물 건너갔다. 1,700억 원대의 내년도 예산이 300억 원대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반의 반을 접어버린 거니까.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요. 예.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도 2월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작년 2월. 작년 2월. 올해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안 한 거네요. 그나마 아예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예. 2월 달에. 그리고 안 했다. 네. 그리고 업무 보고에서도 작년 올해 연거푸 행안부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아예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 계획이 크게 바뀌었는데 행안부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정부 전체를 행안부가 끌어안고 네.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고 그랬다가 각 부처 자율로 2030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고 바뀌었어요. 그거는 그럼 내년 예산은 이게 편성이 될까요? 올해 예산이 3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 재설계 계획을 수행하면 이 업체가 5개월 뒤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가능성이 방법이 없습니다. 없네요. 네네. 왜냐하면 7월, 8월이면 이미 예산 다 이미 정부 부처에서 끝났거든요. 예. 근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산을 반영할 수 계획이 있는 없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플랫폼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 그 플랫폼 강조하셨었거든요. 여러 번 말했죠. 예, 그 핵심이 클라우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캐치프레이즈가 세 가지예요. 음, 정부 혁신 플랫폼, 국민 행복 플랫폼, 기업 성장 플랫폼 이 세 개인데요. 네. 정부 혁신 플랫폼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복지 신청, 복지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외울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아이디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 제발, 네, 제발. 너무 좋죠. 홈택스, 위택스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예. 피곤합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 플랫폼은 이것도 굉장히 근사해요. 관공서 방문하고 첨부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기관 간에 사실은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럼 해주면 그 등본인이 초본 인감증명이라는 게 정부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시민이 그냥 그래 당신 열람해봐 확인해봐라고만 해주면 우리가 뗄 필요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주겠다. 음. 이게 국민행복 플랫폼이에요. 좋은데요? 이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통의 클라우드를 써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부처별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정부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놓고는 클라우드 구축은 2030년까지 밀어버리고 그나마 구축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 자율로 냅뒀더니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반성적 평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행안부가 니들이 주도해서 해라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냥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말이 뭔가 빙빙 꼬리가 머리를 물고 머리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주 이상합니다. 예. 아니 홈택스, 위택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해요. 국민들 네. 국세하고 지방세 이것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잘 지적을 하고 좋은 답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원래 국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말이 아니라 예산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이 가는 데를 봐야죠. 예, 돈이 가는 데를 봐야 된다.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근데 어제 그 광복절에서도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인재 교육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올 초에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예, 라고 네. 목표를 세우고 5년 동안 170조를 투자하겠다. 어이구. 특히 12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5년간 해마다 10%씩 확대해서 2027년이 되면 2배 가까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 전략이다. 이야.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2030년에 5대 강국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과기정통부가 정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소 예산안을 30%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 출연 연구소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 연구 계획, 예산 계획을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5% 증액한 예산을 냈어요. 근데 30%를 날렸어요. 날려버렸어. 아니 양자 컴퓨팅 석학과 양자 역학 석학과 대담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겠다.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AI 강도 AI가 관리하게 네. 하고 강수량 측정도 AI가 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별게 없나 봐요. 그게 이게 30% 삭감해 버리면요, 연구는 둘째치고 연구소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증액한다고 했다 갑자기 30%를 깎아버리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정 투자 전략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법정 투자 전략은 법으로 매년 얼마씩 증액한다라고 하는 걸 딱 정해놔야지 법정 투자 전략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거 안 했어요. 예.
자, 그럼 어쨌든 이게 말과 예산이 따로 갑니다. 그럴 때는 예산을 봐야 됩니다. 예, 돈을 봐야 됩니다. 예. 마음은 돈에 있습니다. 네, 그럼요. 돈이 그 예산이 철학입니다. 국정 철학은 예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얘기로 좀 돌아가세요. 자, 클라우드가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클라우드가 뭔가요, 그러면? 예, 지금 왜 클라우드란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네. 원래 시스템 구성도를 그릴 때요.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뭐 방화벽,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그릴 때 네. 외부 네트워크를 구름 모양으로 그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구글의 서비스는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클라우드가 유행을 했다는 설도 네. 있고 같은 해 아마존에서 자기들 AWS를 설명하면서 자기들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라고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걸 클라우드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서버나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서 써야 됐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컴퓨터 팜, 서버 팜들을 빌려서 연결하는 쓰고 거죠. 예. 쓴 만큼만 돈을 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벤처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는 네네.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회사를 새로 만들려면 서버를 주문해야 됐어요. 네. 그럼 그게 다 외국에서 오니까 2달 걸렸거든요. 네. 그럼 그걸 세팅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놨어요. 음. 그래서 회사를 시작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3천만 원은 들고 시작했어야 됐어요. 아, 그것만 네, 그런 네, 하드웨어를 네. 구축하는 데만. 그런데 지금은요. 클라우드를 빌렸으니까 첫 달 경비가 5만 원도 나오고 10만 원도 나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쓴 만큼 빌려 쓰고 쓴 만큼만 돈을 내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사용자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봐야죠. 네. 사실 그 초기에 저희 후배들이나 저희 또래 친구들이 그 서버 관리하는 업무 맞습니다. 쿨링 시스템 이거 네, 열나면 안 돼. 네. 밤에 가면 또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출동하고 뭐 그거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데이터 센터에 한 명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24시간. 예. 누군가 데이터 센터에 네. 있었고 서버 관리자가 있었어야 돼요. 다운되면 켜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런 게 다 사라져. 아. 그럼 뭐 아마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구글이 큰 역할을 한 건데 네.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이걸 사용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 정부가 이걸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찍 10년 전에 네. 영국 정부가 영국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기가 막힌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그게 10년 전입니다. 어. 너무 부러운데요. 우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지적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제각기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예, 각자 서버 관리하느라고. 각자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회원 관리 시스템, 로그인 시스템을 다 각자 구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DB도 각자 구축해야 되고 예. 그런 공통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쓴다면 검증된 공통 애플리케이션 솔루션과 정책을 이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네. 재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는 우리도 뭐 정부24, 민원24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무슨 발급받고 이런 거는 지금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는 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국세청이랑 통합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사회복지 시스템이랑 통합돼 있는 것도 똑같은 아니고. 바퀴를 각자 발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럴 이유가 그러면은 각 부처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로그인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를 각자 나는 여러 군데 다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 중복 관리하고 있고 비용이 네.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연하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ICT 시스템도 개별 구축에서는 굉장히 갖추기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부 나이스인데 예. 얘가 10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 신변 선생님 10년 전에 어떤 폰하고 컴퓨터 썼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육부하고 선생님들이 10년째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놓고 이번에 또 네이스 이거 업데이트된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독립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니까 외부에 더 나은 서비스가 있어도 갖다 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클라우드라면은 언제든지 외부의 서비스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최신 서비스, 가장 좋은 서비스 하고요. 또 좋은 점이 그 SI로 통으로 개발을 맡기면 한두 개 업체밖에 일을 못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를 쓰면 네. 그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그냥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을 후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클라우드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제대로 마스터 플랜을 잘 짜고 그것을 네네네. 잘 배분을 해서 여러 모듈로 군데서 끼워 넣는 거죠. 예, 네. 이게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잘 맞춰내는 그렇죠. 이 마스터 플랜과 이 끼워내는 거 네. 이게 그래서 중요하게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도 예. 애초에 목표는 2026년까지 10,000개의 서비스 공급업체를 육성하겠다. 이런 야심찬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도 물 건너가 버렸죠. 야, 그럼 적은 비용으로 사실 클라우드로 우리 이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면 정부를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그때그때 뭐 바꾸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더 네, 업데이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이제. 거죠. 그 철도청을 예를 들어 보면요. 철도청 시스템은 1년에 2번 엄청나게 튑니다. 추석하고 설. 근데 그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서버를 평소보다 100배를 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만 클라우드 그렇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클라우드에서 그때만 빌리면 되니까 예. 100배가 아니고 150배를 갖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약이 쉽게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철도 코레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려면 주말이나 또는 연휴 때는 자꾸 새로 고침 누르면은 더 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게 사실은 클라우드를 썼으면 예. 그냥 유연하게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만 쓰면 되니까. 네네네. 각자 자기 창고 하나씩 따로 갖출 거냐, 공동 창고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갖다 쓸 거냐. 그렇죠. 예. 그거 쓴 만큼만 돈 내니까. 예,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정부도 좋아지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도 우리 민간 클라우드에서는 그 창업 비용을 굉장히 줄였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코레일도 그렇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낭비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 지방 정부들이 온갖 홈페이지들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래픽을 보면 뭐 3명이 왔다 갔는데 그중에 2명이 관리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2, 3억 들어가거든요. 네네. 서버 사고 뭐 하고. 근데 클라우드를 쓰면요. 그게 적어도 운영 비용은 5만 원, 10만 원을 끝낼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2, 3억이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공공 서비스를 모두 클라우드로 올리자고 계획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다가 2025년에서 2030년으로 그것도 각 부처별로 각자 알아서 해라. 이건 뭐 내 임기 중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2030년도면 임기가 끝난 뒤니까 그러니까요. 뭐 사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탄소 제로, 넷 제로 계획도 뒤로 확 밀어놨어요. 뒤로 확 밀었어요. 예, 뒤로 확 밀었어요. 아, 정말. 이게 근데 정말 우리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로 네. 코비드 사태 때를 봐도 사흘 만에 마스크 대란 잠재우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네. 그때. 근데 그게 너무 만년 전일 같아요. 자, IT 강국, 전자정부 선진국. 특히 전자정부 같은 경우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결제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네. 쭉 이렇게 퍼져 나갔단 말이죠. 한때 세계 1위를 한 적도 있죠. 예,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네, 사실은 계획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아, 살아 있습니까?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플랫폼 이렇게 영어 쓰는 거 자꾸 이렇게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만큼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정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별한 통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